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 그 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하여튼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88%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2570.95를 가리키고 있고 개인들이 5645억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거칠어요. 4,4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0.4% 정도 오르고 있고 기아가 0.2%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0.7% 오르고 있고 LG엔솔이 0.7, 하이닉스 0.8, 삼박 1.3, LG화학 1.9%, 오선지 0.1, SDI 2%, 현대차 0.5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좀 많이 오를 듯 했는데 떨어지고 있네요. 어제는 좀 어제도 막 비리비리 했는데 하여튼 오늘도 아침에 또 반짝 오르는 것 같더니 쭉 미끄러 내려갑니다.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고 872.55, 0.44% 빠지고 있네요. 개인들이 한 97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현재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어요. 에코프로비아만 한 0.7%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0.2,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 LNF 2% 정도 오르고 있네요. JYP가 한 2.4% 빠지고 있고 HLB 1.2%, 카카오기아는 1.4% 빠집니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오스템 임플란트도 오르네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한 3%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DX 빠지네요. 2.7%, SM도 한 2.7%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잠시 한번 미국 소식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미국 소식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23일은 그 중화권 증시가 단오절 연휴로 휴장을 했어요. 일본 증시가 3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고 어제는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연이틀 하락세를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하여튼 나스닥하고 S&P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 다우지수가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치더라고요. 전일 그 투자은행들의 그 차익 실현 매도세에 5% 넘게 밀렸던 테슬라가 다시 1.98%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 나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28.41포인트 상승해서 13,630.61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16.2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4,381.89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는 4.81포인트 하락을 해서 33,946.71로 기록해요. US뱅크 자산운용의 전략가죠. 증시가 이제 강세장 진영과 약세장 진영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가까운 미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날 그 마그니피센트의 세븐, 이 세븐이라 불리는 7개 종목 주가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1에서 4%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 2일간의 약세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두 차례죠. 더 금리 인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이후 이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그 버덴스 캐피탈에서 그러는데 그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싸움에 전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경제 성장을 희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날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50bp 올렸어요. 그래서 5% 정도 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긴축을 이제 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영랑은행이 빅스텝을 이제 단행하다 보니까 유가는 4% 이상 하락을 합니다. 영국의 그 긴축 강화가 원유 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3.99달러 하락해가지고 74.11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료 선물이 3.09% 하락해서 69.44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애널들은 그 미국의 원유 공급 감소 소식보다 목요일 영란은행의 그 금리 인상을 더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죠. 미국 상원의원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회 의장이
완전 제롬 파월이니까. 하반기 금리 인상과 계획과 관련해선 매우 빠르게 움직였지만은 지금은 목적지에 근접했다고 밝혔고, 기준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두고 보면서 추가적인 인상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월은 지난 3월까지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하게 그렇게 정책을 집행하지 않겠다 설명하고, 6월 금리 동결의 배경과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파월은 금리 인상이 경제와 소수인종 등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물가 상승이 오히려 근로자 가족을 위협한다.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이익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중앙은행으로는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보다는 물가 제압이라는 원칙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죠. 파월은 은행의 그 규제 강화죠. 여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로 인해서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000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은행은 새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새 규제는 상위 25개 은행에만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규제는 올 초 실리콘밸리하고 은행하고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 은행 등의 그 파산으로 긴축의 악영향이 금융권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부를 통해서 AI 센터에 1억 달러를 할당했다고 밝혔어요. 그 MS의 그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한 이후 수개월 동안 대규모 관련 투자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 그래서 아마존 주가가 이날 4.2%나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루프 캐피탈도 아마존 목표 주가를 기존 140에서 180달러 높였는데,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은 소매 부분의 매출 회복이 수익력의 큰 동력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그 소매 사업이 광고하고 수익 수수료를 확대함에 따라서 팬데믹 이전보다도 훨씬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화학회사죠. 다우. 이 다우도 보니까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기를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강등을 했고 0.99% 하락을 합니다. 보니까 이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미국장은 그래도 다행히 잘 살아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 국내가 좀 영 시원찮습니다. 아침에 72,200원까지 봤는데 쭉 밀려서 71,700원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후 대선은 좀 끝날 때쯤 오르지 않겠나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외국인들은 많이 샀어. 벌써 320만 원 사는데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연락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주도 59,300원, 현재 59,300원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우하향하고 있네. 더 사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쭉 미끄러 내려가는 거 보니까. 사실 분들은 좀 뭐 조금씩 담아두고, 아니다 싶은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현재 외인들이 거의 뭐 실컷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0원이 현재 깨져가지고 지금 비리비리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스럽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